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급수라는 첫 단계인 준상급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이제 상급을 왔는데 이 상급은 준상급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글자 수만 조금 많아졌을 뿐이지 뭐 글자 수준이라든지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준상급이 좀 부족했는데 자, 그런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 상급을 하면서 배정 한자 시간을 하면서 상급 한자를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이 준상급 한자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복습이 필요한 분 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급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급 일단 합격자 우대사항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뭐 똑같지만은 준상급하고 대학 수시 모집 및 특기자 전형 지원. 자, 그래서 뭐 내가 좀 내신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이 한자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그 수시 모집이나 특기자 전형할 때 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뭐 대입 면접 시 가산점 지원, 그다음에 학점 졸업 인정 방영. 요즘 대학을 졸업할 때도 한자 시험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한자 시험 통과 못하면 졸업장 안 줘요. 수료증 줍니다. 수료증. 그다음에 육군 간부 승진 고가 반영, 뭐 기업체 입사 및 인사 고가의 반영.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직장인까지, 대학생, 직장인까지 두루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하나 이제 필수적인 이런 과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현실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상급 시상 기준. 자,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걸 딱 보고, 야, 나도 저 한자 시험 잘 봐가지고, 장학금도 좀 받아보고, 자, 이런 하나의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자, 우량상과 우수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수상이 좀 상위입니다. 상위. 자, 우량상은 초등 이하는 좀 없네요.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운 시험인데, 이것도 초등학생한테는. 일단 중등은 105점 이상입니다. 105점. 그러니까 총 150문항이 나오는데 거기서 합격 점수인 105점을 딱 이상 받으면은 이제 우량상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112점. 우수상은 초등학생 이하는 이제 105점. 중등 110, 고등 120.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연 4회가 있고요. 자, 급수 배정을 보면 읽기 한자가 1817자입니다. 우리 준상급 한자가 몇 자였죠, 그죠? 준상급 한자가 1500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17자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쓰기 한자가 1000자, 그러니까 4급 한자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4급 한자까지.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출제 기준을 보겠습니다. 출제 기준은 준상급과 똑같습니다. 문항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자, 여기서 비중이 좀 높은 게 뭐냐면 도금, 훈음, 그 다음에 완성형, 그 다음에 쓰기, 한자 쓰기. 자, 이런 부분이 좀 문제 비율이 좀 높죠, 그죠? 문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문제수가 제일 많은 도금, 훈음, 한자 쓰기.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도금 같은 경우에는 도금이나 훈음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익히면 되겠지만은 이 한자 쓰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써야 됩니다. 꾸준히 써야 돼요. 교재 뒤편에 보면은 한자 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기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자주 나왔던 거 이런 거 정리해 놨으니까 하루에 한 10단어, 5단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정해놓고 매일 쓰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영역만 크게 무리 없이 쓴다면은 합격은 무난히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 150문항에서 105문항입니다. 좀 많다 싶으죠, 그죠? 대신에 이 읽기 영역이 좀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수가. 자, 그 다음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금 문제, 문장 속에 표기된 한자의 음을 읽기. 뭐, 앞에가 똑같죠, 그죠? 자, 보니까 이 책에 대한 번역이 별세본으로 뭐 출간되었다. 자,
이런 도금 읽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요령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 글자밖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 글자 정도를 가립니다. 가리고 하면 유심히 봅니다. 한 글자를 가리고. 그러면 이 한 글자가 내 눈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때서야 아까는 기억이 안 났던 게 지금은 바로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앞뒤 문장을 읽고 거기서 유추해서 짐작적으로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뭐냐면 단순히 문장을 주지 않고 이게 한자어만 제시해주고 이렇게 도금을 쓰라, 자, 이런 유형도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근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다 위의 문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훈음 제시된 한자의 뜻과 소리 적기죠, 그죠? 이런 것은 강의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겠지만은 글자를 나눠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부수를 먼저 찾는다는 거. 부수가 한자의 뜻이기 때문에 뜻을 먼저 짐작해서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 주어진 한자의 부수 쓰기. 부수라는 것은 한자의 뜻에 해당되는 뜻. 자, 뜻이기 때문에 자, 뜻과 제일 관련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돌아갈 귀자죠, 그죠? 돌아가다. 돌아가다란 말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죠? 동사. 그러면 이 글자 속에서 동사로 쓸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는 글자는 이 수건근자하고 거칠지자가 두 개 있는데 수건은 명사니까 동사로 안 쓰이겠죠. 그러면 거칠지자가 동사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거칠지자가 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그 안에 보면 부수를 쭉 표기해 놨습니다. 표기. 그리고 부수를 가지고 글자 풀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 부수를 자꾸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뜻풀이. 한자어의 뜻을 몇 음절 고유어로 풀이하라. 자, 여기서 문제 유형이 두 개로 나오는데 한자의 뜻을 몇 음절, 그러니까 몇 글자 이내로 쓰라, 이런 조건을 달아줍니다. 조건. 몇 글자 이내로. 그러니까 최대한 뭐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쓰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 고유어,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고유어로 풀이하기. 그냥 풀이하면 안 되냐? 그 조건이 아닙니다. 고유어로. 그러면 이 고유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풀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처리 된다는 얘기죠.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새벽 효자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효성하면은 새벽 효자 별성이니까 새벽별, 새벽에 뜨는 별.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땡이라는 얘기죠. 고유어로 쓰라 했다면은 이 효성의 고유어 샛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풀이하는 거죠. 울읍 하소연할 소자입니다. 울읍 하소연할 소. 그래서 읍소하면 글자 그대로 울면서 하소연하다. 그래서 보통 한 10음절 이내로 쓰라 하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2,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8글자잖아요. 그죠?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뜻을 풀이할 때 다양하게 좀 뜻을 풀이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 자, 완성형. 자, 완성형은 뭐 이전 단계도 계속 나왔지만은 사자성어 빈칸 채우기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문장을 한 개 집어넣었죠. 문장을. 자, 어찌 땡 천 동지 할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단 말인가 해갖고 문장 속에서 이걸 사자성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을 풀이 안 해줬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이런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사자성어를 자, 들어갈 말은 이제 경천동지라 말인데 놀랄 경자를 쓰는데요. 자, 이런 거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죠. 옆에 뜻을 풀이해주고 한 칸을 비워두고 채우기. 폐단의 근본 원인을 아주 없앤다. 자인데 요 글자는 발본색원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발본색원. 자, 그래서 사자성어는 항상 선생님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 했습니까?
어역으로 익혀두지 말고 직역으로 글자 그대로 뜻을 먼저 익혀두라 했습니다. 그래야 한자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음 참 어렵습니다. 장단음. 장단음은 그래서 교재에 보면 다 첫 음절에서 장음으로 길게 소리 나는 글자들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점으로. 자, 그래서 강의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 뭐 예전에 또 팁을 주었죠, 그죠? 첫 음절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역으로 시작하면은 장음으로 발음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했습니다. 안 난다. 자, 이런 문제도 보면은 일단 쭉 한번 음을 적어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담,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소, 그 다음에 연계, 그 다음에 강철, 그 다음에 반납. 자,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음을 첫 음절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있다면 그런 거 일단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평소에 내가 평소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거는 평소에 그 성조 그 발음을 지켜서 읽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거랑. 그래서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를 풀면서 많이 조금 외워두세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동어미어. 자, 동어미어는 글자 그대로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제시어를 내주고 그 다음에 빈칸을 내줍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해줍니다. 등에 불을 켠다. 자, 그럼 요것도 뭐냐면은 점등이란 얘기죠. 점등. 그래서 등에 불을 켠다는 점등을 한자로 쓰시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약자. 약자를 정자로, 정자를 약자로 쓰기. 자,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한 번은 약자를 정자로 쓰라 하고 이미 약자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정자를 약자로 쓰라. 자, 이런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약자를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자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호환을 바꿔가면서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바꿔서. 그래서 유형별 학습 시간을 약자를 1시간으로 좀 뺐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쓰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 약자에서 좀 만회하라고 선생님이 1시간을 뽑아 따로 내어놨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약자를 정자로, 정자를 한자로 쓰는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문장입니다. 쓰기 문장 속에 한자어, 한자로 쓰기. 자, 이거 뭐 어느 때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의어, 뜻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 쓰기. 역시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문장을 한 개 내주고 그 문장 속의 단어에서 한 글자를 비워둡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자를 쓰라. 자, 공연을 관모하였다 하면 볼관자죠, 그죠? 볼관자. 그럼 뒤에 들어갈 자는 뭐겠습니까? 뜻이 비슷한 글자 중에서 보다니까 볼람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람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그 똑같은 문제 형식으로 단어를 제시해주고 단어만 제시해주고 그 단어에서 한 글자 정도 채워넣기. 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유형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 이런 유형이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익혀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반이어 쓰기, 반대자미 반이어 쓰기. 역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단어만 제시해주고 그 단어에서 한 글자 정도 비워두고 쓰기. 마찬가지로 문장을 내주고 그 문장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조금 이제 좀 자발적인 이렇게 언어 활용, 어휘 활용, 자, 이런 게 좀 요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의 구성.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될 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총 39강이 되겠습니다. 자, 배정 한자가 26강. 그래서 한 강의당 12자씩 우리가 익힐 겁니다. 12자씩. 그 다음에 도금, 동어미어, 뜻풀이 2강. 좀 비중이 많죠, 그죠?
그다음에 훈음, 장단음, 한강. 그다음에 반대어, 유의어, 뜻풀이, 한강. 그다음에 완성형 1강. 한자 쓰기, 뜻풀이 1강. 그다음에 약자가 1강이 있습니다. 약자를 우리가 정자를 약자로, 약자를 정자로 이렇게 고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해서 다른 쓰기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이 약자에서 메꾸도록 그렇기 위해서 1시간을 뺐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3회 부분에서 6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제 상급 준상급을 당당하게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급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쌤하고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많은 정보를 또 공유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